아니 불멸의 증표는 크론석으로 바꿔야지 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로 바꾸냐. 아무리 아액줌이 소중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최근 일부 모험가 분들께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가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셔서 오늘은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획득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듣고서 이거 어차피 내가 알던 내용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 왜 뒤에서 이제 설명할 내용인데 저도 오늘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조금 충격을 받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많은 모험가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이라고 해서 시즌 서버에서 시즌 캐릭터로 사냥 또는 채집을 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블랙스톤이고요. 이 블랙스톤을 가지고서 300개가 있으면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하나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즌 서버에서 사냥을 하거나 또는 채집을 해서 저희가 모아서 그걸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로 옛날에는 많이 모았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저희 초보 모험가 분들께서 보통 무한 물약작을 초보 사냥터에서 하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스며드는 블랙스톤이 많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로 많이들 교환하셨는데 요즘은 동건별도 많이 퍼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시즌을 졸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 모험가 분들께서 많이 못 모으고 졸업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시즌을 졸업하고 나서 물약작 사냥터를 벗어날 거면은 졸업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시즌 졸업하고 나서도 물약작 사냥터가 있을 것 같아.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붉은 늑대부락이 수익이 좋다고 하잖아요. 나는 시즌 졸업해도 붉은 늑대부락 가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든다면 시즌을 졸업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을 모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이어야 돼요. 졸업하는 순간 삭제돼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이 시간에 스며든 블랙스톤을 모은 거를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로 다 교환해서 가져가면은 꽤 많은 양을 모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시즌 패스 또는 흑정형 패스를 통해서도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 그리고 팀 획득 증가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은 저희가 펄 상점이나 또는 이제 펄어비스에서 가끔씩 주어지는 그리고 계정을 처음 생성하면은 주는 시즌 서버 이용권이 몇 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 초보 모험가 분들은 절대로 이런 걸 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완전 초보 모험가들은. 왜냐면 이거는 사실 진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가 부족한 모험가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서 뭐냐면 저희가 펄 상점에서 시즌 캐릭터 생성권하고 흑정형 패스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패스 목록 중에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랑 그리고 많은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원래는 시즌을 졸업할 때 동 투발라 세트를 다 완성해서 졸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시즌 패스 항목에 맞게끔만 딱 그냥 무기 몇 개, 악스 몇 개, 방어 몇 개 그것만 딱 강화해서 그냥 바로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700펄이죠? 700펄을 사용해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60장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가끔씩 시즌 캐릭터 생성권하고 흑정형 패스를 할인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700펄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60장 이상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월간 모험 상자라고 해서 가끔씩 또 이제 펄어비스가 펄템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끼워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1259펄인데 30개밖에 안 줍니다. 물론 이 앞에 다른 더 좋은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 봤자야. 그래서 사실 저렇게 펄어비스에서 상점에서 판매하는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보다 훨씬 효율은 좋아. 그래서 장점은 이제 시즌 패스와 흑정형 패스에 있는 메이드, 프리미엄 의상, 천마의 뿔피리 등 또 다른 다양한 펄 상품도 수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모험 상자보다 효율이 더 좋아요. 근데 단점은 일단 펄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 육성 및 시즌 장비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초보랑 고인물들이랑 이 격차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저희 똑똑한 삼촌님께서는 맨날 저거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분은 이제 2시간 걸린대요. 시즌 캐릭터 만들어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60장 뽑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만에 그렇게 60장을 뽑으면 나쁘지 않아 솔직히. 근데 이거는 고인물 기준이라서 그리고 이제 초보 모험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시즌을 바로 졸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동투발라 다
다 맞춰오고 그리고 그 맞춘 장비를 가지고 보스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아. 그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전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시즌 주간 퀘스트 보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퀘스트 창 여신 다음에 시즌 주간 퀘스트, 시즌 주간 더 강해지는 투발라 장비라고 해서 이런 퀘스트가 있는데요. 이 퀘스트를 깨는 경우에는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 600개를 얻을 수가 있고 보통은 이게 1시간이 안 걸려요. 이게 보통은 1시간 안 걸립니다. 특히나 붉은 늑대 부락 같은 경우에는 돈도 벌리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붉은 늑대 부락에서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1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붉은 늑대 부락에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하나 뜯고 해도 하나가 더 나온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냥을 하다 보면 또 시간 있으면 블랙스톤이 나오기 때문에 겸사겸사 하기에 좋기는 한데 솔직히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뭐지? 하지만 초보 모험가 입장에서는 시즌 캐릭터로 어차피 초보 모험가들은 돈이 많이 벌린 상태로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붉은 늑대 부락에서 사냥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같이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도 조금씩 모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단 붉은 늑대 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 거기는 사냥터 수익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을 가지고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검은 정념의 사념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어둠의 틈을 하고 나면은 보상으로 얻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5개가 있으면은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교환할 수가 있고요. 이건 주간 교환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총 3개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정념의 사념 15개만 있으면 검은 정념의 사념을 얻는 어둠의 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5일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 수급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저희 매주마다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검은 정념의 사념으로 3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증표. 불멸의 증표는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왜냐면 저희가 보통 불멸의 증표로 크론석을 교환하죠. 그것 때문에 아실 텐데 저희 불멸의 나락이라고 해서 그 NPC랑 1대1 싸우는 그런 주간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 다른데 최종적으로 동등급 기준에서는 일주일에 저희가 500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500개를 가지고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불멸의 증표는 크론석으로 바꿔야지 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로 바꾸냐. 아무리 아액주미 소중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가모스 사이트에서 제가 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씩 기입을 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모스 사이트 기준에서 하획을 아예 안 찢었을 때 수익, 일줌 당시의 수익, 그리고 상줌일 때 수익을 제가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제가 아이템 획득 확률 주문서의 값어치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터에 따라서 아이템 획득 확률 주문서의 값어치가 서로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불멸의 증표랑 비교를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크론석으로 바꾸게 되면은 불멸의 증표 개당 값어치가 300만원인데요.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로 바꾸게 되면은 오르비타 현재 최종 사냥터죠. 기준에서는 1100만원이에요. 불멸의 증표 하나의 값어치가. 심지어 오르비타 기준에서는요, 아획줌 하나의 값어치가 거의 5억 돈 합니다. 근데 이제 사냥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게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핵세 성역, 그러니까 지금 거의 딱 초보 모험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핵세 성역 고쯤만 가도 크론석보다 이게 더 나아요. 내가 만약에 핵세 성역을 도는데 아획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크론석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저도 이걸 오늘 계산해보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지금 제가 가모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모스 사이트가 보통 수익이 조금 적어요. 약간 좀 수익이 거기 적혀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좀 더 올려야지 실제 수익이야. 그걸 생각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하핀 이상? 그러니까 홍림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홍림채를 사냥한다? 새벽의 정수 가격이 비쌌으면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은 결론적으로 불멸의 증표를 가지고 크론석을 교환하는 게 꼭 좋지는 않다. 그냥 아획이 없으면 아획 받는 게 더 낫다 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충격적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나머지 또 이어서 가면은 찬란한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아마 거점전이나 이런 거 이기면은 나오는 보상이거든요. 그 보상을 통해서도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찬란한 샤카투의 인장,
에서도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이거 누가 물어보면 뭐 받냐? 악세 중에 비싼 거 있으면 받고, 그게 아니면은 반짝이는 금괴 상자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 마노스 악세가 대충 40억대일 거예요. 46억 막 이럴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금괴 상자는 3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금괴 상자를 받으면은 10개에 3억이니까 100개면 30억이죠. 그럼 마노스 귀걸이는 100개에 46억이고 금괴 상자는 30억이야. 뭐 받을래? 마노스 귀걸이 받죠. 받아서 팔면 되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선택지였어. 저도 지금까지 그럴 줄 알았고요. 근데 오늘 내가 이걸 보고 나니, 내가 만약에 오르비타를 뒀는데 아획 부족해. 그러면 아획 하나당 5억이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게 사론장이니까 얘가 150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샤카투 인장 20개 가지고 150억을 교환하는 상황인 거야. 만약에 조금 낮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세 성형으로 갑시다. 그럼 얘만 해도 지금 1억 5천이거든요. 1억 5천이면요. 그럼 얘가 45억입니다. 20개로 45억이고요. 마노스 귀걸이는 100개로 46억이에요. 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약간 충격적이었어. 이 내용도.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이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가 부족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 비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가 지금 가문 가방에만 2,000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냥 존나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아무리 얘가 뭐 비싸고 해봤자 어차피 나는 저걸 다 못 써. 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1,500개 가지고 있다는데 저 다 어차피 우린 못 써.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렇게 값어치가 커? 응, 영원.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은 영원이야.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가 필요하신 분들일 거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진짜로. 어쨌든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솔라레의 징표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주간 3회에 교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솔라레 징표 60개 있으면은 9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라레 징표 같은 경우에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참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솔라레 창이 열리게 되면은 한번 좀 많이 즐기면서 솔라레 징표를 미리 많이 모아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수급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일리지 샵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3개씩 300마일리지라서 밸류 끊어놓으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초기화 되니까요, 월요일마다 3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밸류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업적창 도전과제 보상에서 매일매일 밸류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선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미지를 담아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끔씩 펄어비스가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거의 끼어 팔기 형태라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 이런 거 외에도 이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가차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빛나는 여정의 꾸러미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하나씩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요런 또 다른 꾸러미도 있었고요. 화려한 모험의 꾸러미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펄 상품이 나오면은 괜찮은 것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요런 끼어 팔기 형태의 상품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이 프리미엄 의상이 없었으면 내가 추천했을 거야. 프리미엄 의상이 있으니까 굳이인 거야, 이게. 이게 의상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의상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사실 금은탈 패키지 같은 경우 있으면 좋거든. 의상은 좀 호불호가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얘는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얻을 수 있는 획득처, 정확히는 교환처입니다. 이거는 교환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교환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다른 곳에서도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참여 보상이라고 해서 장미전쟁, 거점전, 점령전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전쟁, 참여, 승리, 패배 모두 다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은 어쨌든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까지 얻을 수가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거점전 승리 보상으로도 하나에서 2개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전 같은 경우에는 오직 성주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성주만. 그러니까 내가 왕이어야 돼. 내가 길드 마스터여야 돼. 맞나? 몰라. 어쨌든 성주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추가는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점전이나 장미전쟁 정도 참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거점전 같은 경우에는 초보 모험가분들도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는 게, 요즘 1단 거점 초보 모험가들 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1단 거점은 그 장비 스펙 제한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내 장비가 안 좋아도 저분들도 다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초보 모험가 분들 중에서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거점전도 참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점전은 거의 일주일에 6번인가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6번 다 이기면 12개야.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주간 획득 가능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밸류 패키지를 통해서 7개, 불멸의 나락 동단계 기준 12개 정도, 그리고 검은 정념의 사념을 통해서 3개, 그리고 마일리지를 통해서 3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아까 솔라의 징표라든지 찬란한 샤카투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나 상시 얻을 수 있는 주간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개수는 총 25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1줌을 찍고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왜냐면 1줌은 거의 저기 어디야, 그 물약작 사냥터에서나 1줌을 찍지, 보통은 다 상줌 찢으니까 사실상 일주일에 12시간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보통 직장인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뭐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사냥을 하시겠죠. 평일 기준으로 한 10시간 하시는 거란 말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고 나면 2시간밖에 더 못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12시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야 너무 부족한데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검은 사막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다양한 교환처도 있고요. 당장에 찬란한 샤카투 인장도 접속 보상으로 많이 주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 맨날 이벤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주문서 껴놔요. 이런 식으로 당장 이번 이벤트만 해도 지금 15개 또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매번 뿌리고 있습니다. 쿠폰으로도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즐기시는 직장인 모험가 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내가 사냥을 안 한 사람이라서.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초보 모험가 분들 중에서도 씨앗 해가지고 나는 수직으로 올라간다 해가지고 열심히 사냥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획이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해도 부족할 거야. 그거는 그런 분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컨텐츠를 한 번씩 찍먹을 하시는 게 게임을 즐기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 솔라레 창이나 이렇게 뭔가 좀 내가 해보고 싶은 이벤트, 뭐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한동안 잠깐 사냥 쉬면서 그런 이벤트를 참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증가 주문서 많이 교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검사학교는 만두집 아들이었습니다. 끝.